금요일장 마무리된 이분과 함께 하셔야죠. 선수의 해석 시간이고요.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4월 1일 딱 좋은 날 나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마감된 겁니까? 이번 달 어떡합니까? 궁금증을 많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자, 시장 리뷰와 함께 앞으로에 대한 전략 함께 제시해 주실까요? 예, 시장 올 1월 달 안 좋다겠고 2월 달 박스, 3월 달 박스랑 했는데 살짝 깨졌지만 시장 괜찮다겠고 355 선물 기준 끼고 진짜로 2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종목 장세 펼쳐지죠. 웬만하면 여러분들 치기만 하면 웬만하면 수익 났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 파악. 제가 그랬죠. 아무리 좋은 뭐 종목이든 어찌든 했을 때 시장 안 좋을 때는 종목들 다 나락으로 빠졌고 시장이 멈추고 시장이 올라갈 때 종목들이 좋았고 제가 삼성전자도 이야기하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대형주도 많이 빠질 때 사니까 올라오고 지금 다시 삼성전자 제자리 왔고 여러분들 6만 재 사서 진짜 8만 재 판 게 잘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선주도 마찬가지 제가 더 이상 사지 말한 뒤로부터 조선주도 흘러내리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지대로 시장과 파악을 해서 종목을 골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초보일 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종목만 잘 고르면 간다 하기래.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물주기가 있을 때 물 흐른 대로 가져야지 역행하면 힘들죠? 똑같습니다. 주식도. 시장이 어디 치고 시장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한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수익을 날 수 있고 그 대신 시장이 아닐 때 건들죠?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저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시장 파악해놓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4월 달 네. 올이 바뀌었죠? 올이 바뀌었는데 네. 오늘 시초가를 보라는 거죠? 시초가 바뀌었을 때 364.10. 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보시고 그 대신 시장은 지금 구간은 저는 실적 장세로 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동성에서 당연히 실적 상세로 가는 구간이죠. 그런 구간이고 여러분들 전쟁이 있고 무슨 일 있어도 결론은 시장은 제 말대로 움직이죠. 제가 무조건 맞은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MTN 나왔고 예측한 게 다 맞고 있네요. 제 자랑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분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을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이 3월 달 같은 경우는 흔들어대고 올라가고 막 했지만 결론은 도찌 모양 들고 양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아닐 때 매매를 적당히 하시고 길 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 수익 나시고 4월 달도 마찬가지 종목들마다 특이사항이 있을 겁니다. 많이 오른 주식들은 좀 비중 좀 축소하시고 내려오면 또 저점 매수하면서 계속 제 생각에는 종목 장세가 유지될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한테 힌트 하나 주면 매매를 하다가 내가 똑같은 패턴을 매매했는데 깨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시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MTN에서 이제 네. 왔으니까 한번 또 이야기 이렇고 그래야지 MTN 선수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들도 마찬가지,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엔터 쳤을 때 이게 회원들한테 추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은 패턴을 줬는데 갑자기 깨진다. 그러면 이 시장에 변화를 주려는 겁니다. 그것도 꼭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서 예. 네. 주봉 보면 지금 이때 이후부터 양봉 나오고 어째요? 저점 여기 샛별이랑 비슷하게 이야기했죠? 어쨌든 올라왔고 이번 주도 좋고 계속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올봉 보라고 주봉 보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준대로 해서 개인분들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지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으라는 게 시초가. 그 시초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왜? 오늘의 양봉이 나온 주식이 엔터 쳤을 때 수익 나는 거고 음봉인데 꼬리 매매했을 때 내가 분봉을 이야기할 때 뭐예요? 두 다리 모양 만들 때. 그리고 4월 달에 주도주 다른 거 없습니다. 3월 달에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올라갔죠. 올 양봉일 겁니다. 마찬가지 4월 달에 만약에 음봉이었다 해도 내 종목이 양봉, 올 양인 주식을 엔터 치죠. 그러면 그 주식이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아놓고 내가 꼬리 매매할 때는 매번 이야기했지만 내려왔어요. 음봉이에요. 그러면 두 다리 모양 찍고 하면 거기가 꼬리 매매입니다. 왜? 이 꼬리가 나왔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올봉에서 꼬리가 나왔다 주봉. 주봉에서 꼬리 나왔다 일봉. 지금 일봉으로 다시 갑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오늘은 안 좋죠. 오늘은 안 좋지만 양봉 나오고 올라왔고 근데 제가 365를 찍었죠. 365를 기준으로 제가 지금 4월말 355 기준으로 했을 때 이날 이후로 괜찮다는 이유로 종목들 장세가 펼치고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 제가 선물 기준선 다 드렸을 겁니다. 그 대신 참 보시면 선물 기준선 아래일 때 여러분들 힘들었을 겁니다. 왜? 녹화방송 보세요. MTN의 녹화방송 있죠? 제 녹화방송 보시면 선물 기준선 아래일 때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 대신
지금 선물 기준선 2죠. 보시면 61선 아래고 안 좋더라도 제가 선물 기준선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물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종목들 괜찮고 여러분들이 홀딩한 주식은 안 좋지만 엔터 쳤을 때 LG약도 마찬가지, 삼성 SDI도 마찬가지 결론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 대신 365를 어저께 안창안창 하면서 또 빠졌다는 소리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2로 올라가면 여전히 매물. 그러면은 이동평선 같이 엮으시면요.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이동평선 지금 내려오고 있고 21선 받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수렴이 되겠죠. 수렴 됐을 때 종목 장세 계속 유지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팁. 안 줄라고 했는데 이야기하면 하장품 관련주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 많죠. 이게 하장품 관련주들 한번 손절 잡고 한번 해보시고 예, 바닥에 이미 이오프니 관련주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못 간 게 하장품이잖아요. 근데 하장품이 밑바닥에 턴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 주식 한번 노려보세요. 아, 그러면 365가 오늘 일시적 이탈이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큰 우려를 하지는 일단은 않아도 되는 예, 걸까요? 이에는 여전히 우리가 매물이다 생각하고 네. 아래는 저점 매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355가 있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밑으로 가볼까요? 분 어떻게 나오나요? 분봉 60분봉 더 보죠. 네. 우리가 60분봉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봉을 보는 이유가 있지. 보시면 240선 기준으로 지금 올라 있죠. 어디 좀 가까이 보겠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보시면 우리 앵커님 다시 가겠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네. 240선 아래일 때는 안 좋았죠. 근데 보시면 지금 시장이 좋으면서 240선 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게 뭐예요? 어찌됐든 시장이 멈추고 있다는 거고 61선 자체도 이때같이 급락이 안 나오는 거. 그리고 급락이 나오면 한 번씩 들어주면서 저점을 다지면서 간다는 것까지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기준을 제가 쉽게 알려준 게 뭐예요? 개인분들한테 MTN TV를 사랑하신 분들한테 알려준 게 뭐예요? 240선. 아무것도 아닌 것지 몰라도 기준 하나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30분봉입니다. 30분봉 보면 시장 아까 60분봉 인장 올라왔지만 30분봉에서는 올라오고 나서 240선 지지, 올라오고 나서 240선 지지 계속 그런 구간에 있죠. 240선 위에 있고 지지하고 있는 구간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것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5분봉 보겠습니다. 5분봉 보시면 오늘 깨졌죠. 그전에는 네. 좋았죠, 여러분들. 그전에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더라도 60분봉, 5분봉 우리가 월봉부터 봤잖아요. 큰 것부터 보시면서 쭉쭉쭉 오다가 5분봉 봤을 때 이런 식으로 5분봉에서 240선 살아있을 때가 좋았죠. 그 대신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왔죠. 그러니까 한 번 쏟아졌죠. 내려오는데 왜 올라옵니까? 이게 일봉에서 이야기한 것이 분봉하고 똑같다는 이유가 하느님 뺐다. 한 번은 들어준다. 그래서 들어줬고 여기서 지금 행보하는 거죠. 급락해놓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계속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들어주고 저점 깨지면 또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 오늘 당일에 저점을 만들어 놓고는 이런 식으로 행보한다는 자체는 안 빠진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식이 급락했어요. 기다렸다가 모양을 만든다는 저점이 안 깨지면 그게 꼬리 매매잖아요. 여러분들. 안 깨지면. 그럼 깨지면 단기는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 대신 강한 주식을 살려면 양봉인 주식. 그날 양봉인 주식 때 이렇게 양봉일 때 사야지 쑥쑥 올라간 것처럼 어저께가 양봉했잖아요. 보실래요? 그러면 오늘은 신규로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네. 어제까지가 매수 네, 자리였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시장을 보고 매매할 때 그거죠. 시장이 양봉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장이 양봉일 때 주식이 양봉인 주식을 사는 게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왜? 주식은 확률 게임이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카지노 게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친구들하고 하는 고스톱도 마찬가지고 포카도 마찬가지고 확률 게임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입니다. 어떤 확률이 많겠는가? 그러면 양봉인 확률이 높겠죠. 어저께 같은 건 양봉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을 안 깨진다면 올라가겠죠. 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엔터를 치는 겁니다. 이게 주식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선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봉 매매를 해요. 240선 이해야? 양봉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해? 이거 깨지면 던진다고 엔터 치면 되잖아요. 근데 음봉일 때 매매라면 봐봐요. 오늘 아침부터 패밀리분한테 지금 하방으로 그냥 선물도 매도치라고 했는데 봐봐요. 음봉이에요. 그러면 네. 이거를 넘기 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음봉인데 저점에서 하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근데 봐봐요. 신기하게도 어디서 올랐습니다. 결론은 음봉이지만 양봉이 나온 다음에 올라갔네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물로 생각하지 말고 주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주식을 엔터 칠 거야. 기다렸다가 양봉 나올 때 엔터 치고 이거 깨지면 던진다면 단기 반등은 수익 날 수 있겠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음봉 매매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양봉 매매를 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시장 지금 제가 실적 장세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죠. 유동성 장세 같이 엄청난 급등장 없습니다. 지금 안전하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시장 올라오면 또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또 제 이야기 할 거지 않습니까? 시장은 결코 좋은 장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여러분이 엔터 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수익 났다고 또 여러분들이 안 지켜버리면 큰일 난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거와 똑같죠?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파생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기다림의 미학. 한 번에 여러분들 비용주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이니스를 제가 추천하고 이야기하고 TV에서 말했을 때 40%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니스에다가 엄청난 비중으로 엔터를 쳤다고 할게요. 제 계좌, 내 보통 계좌를 엄청나게 쳤다 했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를 수익 났다고 했을 때 그 수익이 크겠는지 개별주를 1,000만 원이도 500만 원 친 게 수익이 크겠는지를 생각하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리라고 합니다. 복리. 오리온피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연 24%예요. 근데 한 달 기준으로 2%입니다. 근데 세계 부자잖아요. 왜 그래요? 총 자산의 24%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를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하락장이든 박스장이든 상승장이든 다 수익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가세요. 네, 확률에 대한 게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유망주 골라서 추가적으로 빠르게 공략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유망주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대한항공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화장품주 나올 줄 알았어요. 대한항공이래요. 이 종목도 지금 바로 공략 가능한 건가요? 모양을 제가 이런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이든 보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있죠. 네. 이렇게 올라갔을 때 230 위에 있고 이오프닝 관련 중에 갖고 이거 보면 그동안 엄청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안 좋을 때 되는 거거든요. 맞죠? 대한항공. 맞습니다. 급락할 때 보시면 저점이 3월 달이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안 좋다 해도 올라왔죠. 올라오고 지금 모양 만들고 있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시면 대한항공은 우리가 오늘 뉴스도 많이 나왔죠. 2주 동안 시간도 11시에서 12시로 늘린다고 하고 맞죠? 이거 1분기 실적도 좋고 계속 실적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 대신 지금 모양을 하느님 패턴에서 모양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 패턴에서 이게 이제 쭉 240센서 올라왔죠? 급락했죠? 이게 하느님 패턴이었죠? 그러면서 모양을 만들면서 저점을 지키면서 오늘 장대 양봉 물론 뉴스는 좋은 거 나왔지만 괜찮고 단기 매매 만약에 급락해도 중장기 매매까지 같이 가능하니까 매수하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31,200원인데 31,000원 이하에 매수하면 좋겠고요. 목표치는 35,000원 좀 크게 보겠습니다. 35,000원 보겠고 손절은 29,000원인데 깨지면 내가 중장기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왜? 아직 코로나는 안 끝났지만 이미 올라왔지만 또 빠지면 또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면 화장품 관련주 제일 많이 안 올랐고 보면 이미 그러기 전에 올라왔던 것까지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역시 매수 타이밍 노려보고 목표가 35,000원 잡고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무방 안내를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커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늘 어떤 내용 공개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급등주 같은 경우는 간식이랑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자들은 난 급등주 좋아합니다. 저 급등주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급등주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급등주 매매는 여러분들이 간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소액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 계좌를 늘리고 싶을 때는 대형주. 근데 대형주를 대부분 사람들이 홀딩하니까 그게 잘못된 매매예요. 그러니까 홀딩하지 말고 삼성전자 제가 A를 들었고 하이니스로 A를 들었고 또 조선주로 A를 들었죠. 그것처럼 내가 단기적으로 뜰만한 구간에서 계좌를 사정없이 비중을 실어버리면 단 10%를 먹든 20% 먹든 개별주 2배, 3배 먹은 것보다 수익이 엄청 커집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소액자들 급등주 좋아요? 급등주도 간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과 간식을 둘 다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MTNW 검색하셔서 오늘 밤 10시부터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석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3월의 끝과 4월의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